North Korea must denuclearize. 저미 협상이 기회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고도를 올리면서 거리를 대략 한 450km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발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We'll see. They want to talk, and we'll be talking to them soon. We'll see. 예, 북미 실무 협상이 멀리 유럽의 스웨덴에서 열릴 것이다. 이런 기사가 현재 들어와 있죠. 실제로 북한의 실무 협상 대표가 스웨덴으로 갔다. 이렇게 또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북미 협상 앞둔 상황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미 협상이 우리 시각이 지금 4일인데 말이죠. 예. 내일 열립니까 우리 시각으로? 그러니까 지금 4일 예비 접촉이고 예. 5일 실무 협상이죠. 스웨덴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7시간 차이 나거든요. 7시간 정도 시차가 그러니까 있나요? 지금 3시 36분이니까 스웨덴 시간이 오전 8시 36분 예. 지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협상 지금 장소나 시간도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10시쯤 만나지 않겠습니까? 오전 10시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시간 한 오후 5시쯤, 앞으로 한 1시간 반쯤 뒤에 예비 협상이 열릴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 스웨덴 시간 내일 실무 협상이 열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과 없이 성과 없이 끝났고 6월 말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있었고 예. 어쨌든 간에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린다는 것 자체는 예.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서 또 그 경우에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접근을 이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노이 회담 때도 예. 어쨌든 정상이 가서 만나는 거면 그래도 뭐가 이제 됐으니까 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으로 많이 봤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근데 특히 이번에 실무 협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뭐가 교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당국자들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예. 미국 쪽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만나자 얘기를 하는데 북한 쪽에 응답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북한이 답이 와서 만나긴 만나는데 이번에 만나는 건 뭔가 교감이 있었다기보다 이제 그동안의 긴 공백 기간 동안 양자가 어느 정도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서로 간을 보는 첫 번째 대자의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실무 협상 대표는 누굽니까? 최선희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최선희 부상이 높아졌어요. 예. 협상 제1부상이라 이제 협상을 직접 나설기에는 이제 높은 직급으로 갔고 지금 이제 오늘 예비 접촉은 이제 실무 협상 대표는 미국은 비건 대표고 이제 북한은 김명길 이 순회대사라는 직책이 주어졌는데 김명길인데 오늘 예비 접촉은 그보다 아마 한 단계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이 나올 테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북한의 실무 협상 대표는 김명길 대사죠. 베트남 대사도 했었고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도 했었고. 근데 이제 오늘 예비 접촉에는 한 단계 낮은 사람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지금 보시는 사람이 이제 김명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김명길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때 베트남 대사로 있었습니까? 였었죠.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베이징을 거쳐서 스톡홀름 비행기를 타기 전에 베이징 공항에 나가 있던 기자들이 찍은 화면이고요. 오늘 이 예비 접촉에는 북한 쪽에 저 일행단에 같이 있는 권정근 전 미국 국장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권정근 전 미국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나왔던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 사람. 이 사람이죠. 예. 굉장히 남한이나 미국에 대해서 막말 가까운 성명도 많이 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대표로 나올 것 같고 미국에서는 마크 램버트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 즉 비건의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두 사람이 예비 접촉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명길 실무접촉 북한 대표 김명길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미국 쪽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갑니다.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나요, 이번에?
크게 기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낙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질문에 저렇게 대답해 주는 게 어쨌든 한국 기자들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얘기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더 예. 많을 텐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북한 대표들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더구나 생각보다는 저도 어제 저 인터뷰를 듣고 생각보다 기사가 되는 얘기를 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터놓고 서로 얘기하는 말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외교적인 멘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새로운 신호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새로운 신호가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경질하면서 새로운 접근법 얘기를 했는데, 그 새로운 접근법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미국에서의 모종의 신호가 있었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어쨌든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간다. 이거는 약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놔라, 이런 어떤 공개적인 압박도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참으로 어렵게 재개된 실무 협상 앞두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쏘아 올린 그 의도, 비록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참관은 안 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협상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래도 대화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북한의 협상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협상 날짜를 발표를 해놓고 13시간 만에 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대화하자 했는데 북한이 답이 없어서 대화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날짜를 언제 하자라고 답이 왔어요. 그러면 드디어 협상하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13시간 만에 SLBM을 쐈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할 때 이거 정말 좀 강도 높은 도발인데 그렇다고 협상을 걷어차?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일단은 가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는 봐보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그런 미묘한 지점들을 정확히 파고들면서 도발할 건 하고 무기 개발, 신형 무기는 보여줄 거 보여주면서 협상을 끌고 나가는 아주 어쨌든 북한식의 능수능란한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 북미 협상 관련해서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른바 지렛대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의 전술 전략들을 북한이 잘 구사한다. 예, 북한 예전에 이제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어디 외신 기사를 보다 보니까 세계에서 전 세계 협상력 순위를 이제 뽑았는데, 물론 이제 근거가 아주 확실하지 않겠습니다만 팔레스타인이 1위고 북한이 2위다 이렇게 선정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북한이 어쨌든 협상을 하더라도 그냥 마냥 이렇게 공손하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름대로 강하게 보여줄 거 보여주면서 협상을 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SLBM을 쏜 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한테 우리가 협상에 나가지만 당신들이 우리가 원하는 걸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형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갈 길을 가겠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장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실무 협상 결과가 또 나올 테니까 예. 나오고 나면 다음 주에 또 우리 안정식 기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 강경화 장관과 사이 안 좋다, 싸웠다, 내가 부덕의 소치다 그랬는데 닷새 만에 뉴욕 가서 문재인 대통령 순방에 수행을 해서 외교부 직원이 뭐 김현종 차장 방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다. 이 얘기는 또 뭡니까?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유엔 총회를 따라서 이제 김현종 차장이 가서 한국과 폴란드 정상회담 때 이제 당연히 배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비표가 좀 잘못해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외교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유엔 총회장이라는 게 정말 아사리판이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정상회담은 또 많고 이게 많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도 지키기도 쉽고 그런 자리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외교부에서 의전은 잘못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김현종 차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에 불러서 이제 관련자들 깼는데 한 사람이 들어간 건 아니고 혼냈는데 관련자들 외교부 관련자들이 몇 명 들어가서 이제 질책을 받았죠. 받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를테면 너 잘못해서 제가 무릎 꿇어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김현종 차장 스타일이 상당히 직선적이고 좀 괄괄한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한 거를 막 지적을 하니까 그 질책을 듣던 모 공무원이 이제 소위 그냥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예. 관련해서 뭐 청와대나 외교부 쪽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번에도 정진석 의원이 그 두 사람 싸운 거 질의를 했는데 정진석 그래서 의원이 김경호 장관이 인정을 해버렸죠. 뭐 정보력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에요. 외교부에서 누군가 정진석 의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그걸 내용. 뭐- 저거 웬만해서 알기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예, 외교부 직원들도 워낙 많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외교부 분위기에서는 기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더구나 자기 장관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국가안보실의 이제 주요 간부긴 하지만, 그리고 나름으로는 물론 일로는 잘못했지만은 좀 약간 실수가 있었던 건데 해서 이제 사실은 어느 조직이나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윗사람이 상사가 하급자를 방에 불러놓고 막 이제 정말 센 목소리로 이렇게 질책을 하면 하급자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릎 꿇어 한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게 얼마나 좀 세게 질책을 했을까라는 거는 좀 뭐 나름대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관련해서 짧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주미대사로 내정이 됐는데 예. 이른바 미국 정부의 승인, 예. 아그레망이라고 하죠. 예. 이게 아직도 안 났다. 지금 2달 가까이 두 달 됐거든요. 가까이 됐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외교부에서는 2달 정도 걸리는 게 뭐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조윤재 현 주미대사가 네. 2017년 8월 30일에 내정 발표가 됐고 예. 10월 12일에 국회에서 예. 강경화 장관이 의원 질문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했더니 오늘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42일 정도 걸렸는데 예. 지금 거의 60일이 다 돼 가거든요. 이제 외교부 쪽 설명은 그때도 늦었다 그랬거든요. 42일도. 근데 예. 지금 어쨌든 외교부에 물어보면 하여간 2달 전에 나온 사례들도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빨리 내준 거고 그다음에 대개 한 2개월 남짓 걸리는 게 일반적인 거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 무슨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유재하 씨가 부른 고 유재하 씨가 부른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최근에 전국 상황과 관련해서 서초동에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분들이 나가고 있고요. 어제 광화문에는 조국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분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분들이 가리키는 길은 서로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두 다른 방향의 길을 종합하고 중재하고 그런 역할을 정치권이 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엄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꼭 정치권 하면은 여야 국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뿐 아니라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과 청와대도 이런 상황일수록 거리로 나선 국민들이 또 이런 국민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침묵하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길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영길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